안녕하십니까. CO2 103에 빨대 하나로 전 세계 13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수리과학 교구를 만든 포디랜드의 부부 경영입니다. 양효숙 대표님, 박호걸 소장님 모셨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저랑 같이 진행 맡을 두 분의 MC분들 각자 자기소개 좀 하겠습니다. 저는 13년 차 된 사업가인 GCPD 고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빨대로 남고 싶은 남자 이건욱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815 커뮤니케이션의 임수열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게스트이신 양효숙 대표님, 박호걸 소장님 각자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자, 두 분 간단하게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주식회사 포디랜드 양효숙이고요. 또 미래융합 창조 문화재단의 상임이사이기도 합니다. 네네. 네.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포디 수리과학 창의연구소 박호걸 소장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두 분 사진을 두 분이 같이 다정이 있는 사진을 제가 구글 검색해봐도 안 나와요. 두 분만 있는 사진이 각자 따로따로 많이 나오고 두 분 뭐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왜 어떻게 같이 하셨- 찍은 사진이 왜 없는지. 네. 너무 잘하셨네요. 오늘 한 장 찍어드려야지. 자주 나오니까 오늘 여체 영상 나중에 스크린 캡처하면 되니까 오늘 항상 두 분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항상 다른 사람이 껴 있더라고요. 항상 네, 두 분만에 있는 사진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좀 이번 기회에 오늘 한번 해가지고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포디랜드에서 만든 수리과교가 어떤 건지 저희가 영상에 5분짜리 이게 YTN에 나왔던 건데 상당히 잘 만든 것 같아요. 한번 감상하도록 하죠. 5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적 정감을 갖고 있는 수습강은 창의 교구 소재로 좋은 모티브가 되었으며 많은 재질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거쳐 지금의 포디 프레임이라는 교구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생적 문제 해결력을 반영한 창의 교구 포디 프레임의 철학은 이러한 자연이 갖고 있는 유연함과 조화로움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도전을 즐깁니다. 좀 더 높게, 좀 더 넓게, 좀 더 길게, 좀 더 무질서한 방식으로 아이들은 자신만의 생각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만들면서 즐기고 싶어 합니다. 창의는 어떤 방향이 결정된 것도 아니며 아이들의 놀이에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표현 방식은 마치 캔버스 위에서 연필로 그린 한 가지 표현을 지우고 수정하고 다시 지우고 수정하는 과정의 연속인 것입니다. 포디 프레임은 자연의 순응함과 유연함을 발명의 모티브로 하여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 면에서 공간으로, 공간에서 상상의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자유롭게 확장되고 구부리고 자르고 함께 결합해 봄으로써 아이들에게 무한한 창조의 마중물을 제공하게 됩니다. 교육계의 영원한 화두인 창의 개발. 한국의 공교육 현장에서는 기존의 주입식 교육을 탈피한 창의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포디 프레임은 한국에서 유초등을 비롯한 학교와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에 이르는 교원 직무연수와 시도교육청의 발명 및 영재반 교육, 그리고 창의 영재 캠프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매년 전국 수리 과학 창의 대회를 개최하는 등 미래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
활발하게 매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교육 선진국으로 불리우는 스웨덴의 4D 프레임 수리과학체험관을 개관한 데 이어 노르딕 5개국과 오스트리아, 중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영국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사 연수와 워크샵 참여, MOU 등을 통해 글로벌 교육으로서 그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4D 프레임은 아이들 속에 잠재된 무한한 상상력에 날개를 달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수학과 과학, 건축과 예술, 그리고 기술과 공학이 접목된 융합 교육 교구로서 탁월한 교구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전 세계 있는 아이들이 다 교육에 대한 혜택을 누리고 수학나라, 과학나라가 교과서만 있는 거 아니라 생활에 있는 모든 것이 수학이고 과학이구나 느끼고 표현해서 결과물이 이런 거야? 결과가 이런 거였어? 라는 그런 도구를 제시하고 싶지 콘텐츠를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재밌어요. 재미가 있어요. 즐거워요. 상혁이 도와줘요. 이것만 하고 싶어요. 오케이. 자, 내가 이제 어떤 회사인지 여러분 알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여기 지금 앞에 보이는데 이게 지금 빨대 여기 빨대라니까 너무 맨 처음에. 연결봉, 연결대. 자, 일단 이 교구가 저기 뭐 어떤 식으로 보니까 프레임, 뭐 스티커, 뭐 패밀리 블락 여러 가지 슈퍼 프레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네. 요즘 설명 좀 해주십니까? 어떤 것들인지 간단하게. 오늘 뭐 이렇게 뭐 파는 건 이제 홈쇼핑은 아니니까. 처음에는 제가 그 패밀리 블럭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블럭을 네. 만들어 보니까 이 블럭이 네모지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떤 튼튼하긴 하지만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만든 것들이 이게 4D 프레임이 이제 되는 거죠. 네네. 근데 보니까 이 사이즈가 좀 큰 것도 있고 자기가 직접 잘라서도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사이즈가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 갖다 조합을 하는 건가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있는 거를 조합을 할 수 있지만은 그 다음엔 뭐가 필요하면 긴 게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조립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은 길이를 내 맘대로 이렇게 자르거나 더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가위 하나. 네. 그러면 이제 제품이 네. 이런 규격에 맞는 규격품도 있지만 내가 알아서 만들 수 있게끔 긴 그런 맞습니다. 제품들도 예. 있다 이신 거죠? 제법 단단하던데 가위로 여기 잘리나요? 네, 아주 잘릴 정도로 좀 만들어놨습니다. 처음에 제가 할 때는 이게 안 잘릴 정도로 해놨거든요. 딱딱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펜을 보게 되면은 볼펜을 만지면 딱딱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볼펜은 그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딱딱한 것들은 그냥 못 들어가기 때문에 나사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돌기를 만들어 갖고 뭔가 빠지지 않게 그렇죠. 그러면 이게 튼튼해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안 빠진다는 뭘 빠지려면은 나사를 풀거나 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대표님이 이게 창업을 하신 게 네. 언제 처음에 창업을 하신 거죠? 제가 2001년도에 이거를 2001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기사라든가 검색을 해보면 네. 우리 현재 대표님 부인이신 대표님께서는 예전에 유치원 원장님이셨다는 게 정보가 나오는데 네. 우리 그럼 소장님은 이 창업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원래 건축 모형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원래 모형 쪽. 박물관이나 과학관, 뭐 모델하우스 가면은 이제 진짜 모형, 진짜는 아니고 이제 작게 축소한 그 모형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일들을 이제 오래 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이런 쪽을 개발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게 된 건가요? 일단
제가 그 건축 모형은 용역이더라고요. 용역을 일종의 이제 시키는 일이죠. 이제 네, 수주를 네. 해야 되고 네. 그러려면 수주하기 해가지고 일단 뭐 로비도 해야 되고 뭐 가서 자꾸 이렇게 영업해야 되고 영업해야 되고 접대해야 그러면은, 되고. 예, 접대해야 되고 술 마셔야 먹어야 되고. 어. 근데 제가 아직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약주를 못 하시잖아요. 네, 제가 아예 술을 못 하다 보니까 아. 저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이거 예, 연구해가지고 결국 남한테 가서 이렇게 의리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저는 또 그걸 2차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앞으로의 이제 지식 산업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지식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보시면서. 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물건을 완성품을 파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어떤 그 과정을 제가 이제 팔아야 되겠다고 이제 과정을 생각을 판다. 네. 좋은 말씀이시다. 네. 아, 근데 이렇게 되면 항상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그러셔서 을의 입장은 벗어나셨나요? 지금 이제 벗어났죠. 아, 네. 그러면 뭐 일단 그것만으로도 처음에는 이제 힘들었죠. 처음에는 이걸 거저줘도 뭐 안 쓰더라고요. 모르니까. 이거를 다 빨대로 보니까. 네. 근데 저희가 빨대. 근데 저는 이제 대중화가 되려면은 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주변에서 흔해야. 근데 그거를 약간의 저희가 보완을 한 거죠. 일반 빨대는 굉장히 힘이 없고 얇고 네. 메가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빨리는 그렇죠. 거에는 되는데. 근데 그걸 약간의 어떤 좀 두께를 좀 주고 그렇다고 아주 딱딱한 건 아니죠. 이렇게. 그래서 적당히 어떤 탄성이 있는 거죠. 대나무라든지 어떤 갈대처럼 적당히 탄성이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물성을 저희가 이제 보완을 한 거죠. 네. 그럼 처음에 2001년도에 창업하셨을 때 네. 그러면 그때 지금 양 대표님은 그때 유치원 원장님 하셨을 때니까 네, 2001년도에. 그때는 유치원에서 좀 내려놨죠. 예. 아 그때 내려놓으셨고 내려놨죠. 그때 처음에 반대 안 하셨어요? 처음 하신다고 했을 때. 반대를 제가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이라서 네네. 뭐 말려도 소용이 없으니까 아, 네.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모 국민일보의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 네. 2000년대 초반부터 한 5년 동안 그 30억 원 정도를 가볍게 투입을 해서 별로 재미를 못 봤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뭐 대단한 빨대 금이 들어간 빨대도 아닌데 어떻게 30억 원이 투자가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때 어떤 교훈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좀 입체를 딱딱한 걸 했죠. 저도 역시 이게 처음에 저희가 레이저 프린터를 저희가 그때 처음에 레이저 프린터가 아니죠. 레이저 그 조각기를 그때 샀었는데 2000년 네. 그때 초창기 때 한 1억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미국에서 처음 들어왔는데 근데 저희가 그거를 이렇게 보는 순간 무조건선 거예요. 계산한 게. 아. 예.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것들은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의 탄성 있는 걸 했던 게 아니고 딱딱한 걸 했던 거예요. 아. 아크릴이나 이게 나무나 이게 딱딱한 것들. 그러니까 레고처럼 이렇게 딱 맞습니다. 이미 예, 딱. 예. 그런 것들을 해보니까 그게 굉장히 어떤 튼튼하더라고요. 만들어서 보니까. 네네. 근데 튼튼한데 그 하나 가지고 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양이 종류가 늘어나는 거죠. 가지수가. 음. 그래서 가지수도 다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된 게 어떻게 한두 가지 간단한 원리를 갖고 2만여 가지 다양한 걸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흙을 생각을 했어요. 흙은 사실 굉장히 그 우리가 볼 때 너무 흔하니까 흙을 귀하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흙은 굉장히 제가 느낄 때는 그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흙에도 모든 그 생명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흙이 아니기 때문에 그 흙처럼 흙을 갖고 이렇게 거기서 싹도 나고 뭐 여러 가지 벽돌도 만들고 거기서 물감도 만들고 여러 가지 어떻게 나오지만은 그런 어떤 그 뭐라 하나 재료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완성품이 아니라 완성품은 제가 해보니까 항상 유행을 타더라고. 완성품을 만들면 누군가 어디가 납품을 하잖아요. 네. 납품을 하면은 모르게 단가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가격으로 오로지. 그리고 우리가 제조를 하는데 똑같은 걸 제조를 하려면 똑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유행이 지나가 버리면은 재고가 팔리지 않으면은 그렇죠. 그게 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망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처음에 딱딱한 걸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실패를 많이 한 거죠. 딱딱한 것들. 그래서 고민 가운데 하다가 나중에는 이 금형도 뭐 금형 파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입체로. 맞아요. 예, 하나 뭐 간단한 거 파도. 처음에는 이제 금형을 파고 입체로 한 거죠. 그러니까 사출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런 것들은 제가 해보니까 아 역시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다시 다 내려놓고 간단한 걸 생각 종이를 제가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보통 그런 고민 가운데 그때도 계속 이제 투자가 들어가고 계속 돈을 까먹는 상황이고 돈을 벌어서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빚내 가지고 이제 월급을 네. 주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고민을 계속 하게 된 거죠. 아 이건 깨진데 물붓기 같은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때가 몇 억 정도 부었을 때 한 10억 정도? 그런 생각이 언제 드셨습니까? 그때는 그 정도 됐죠. 아, 10억 정도. 예, 뭐 어. 10억 사실 사업하는 거 금방 까먹는 거거든요. 사실 맞아요. 10억 몇 금방 년 나가죠. 후딱하면은 맞아요. 예, 돈도 사실 고피디님이 아주 격하게 공감을 하시는데. 사실 뭐 벌기도 힘들지만은 이제 쓰는 거는 쓰는 거 잠깐. 금방 예, 기계 몇 대 사고 뭐 네네. 이런 건 그때는 제가 행사도 굉장히 크게 했거든요. 네. 코엑스 같은 데서 엄청나게 막 그러니까 그게 크게 하실수록 그게 더 크게 데미지를 입으신 그렇죠. 거죠. 예. 처음에. 지금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대표이사 사모님께서는 그때 당시의 심정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옆에서 봤던 느낌 이렇게 고쳤으면 좋은데 하는 그런 느낌 같은 거 말씀해 주시면 자제분에게도 그러니까 후배들이 언제부터 그러니까 그 대표님이 언제부터 요 같이 사업하시는데 동참하신 겁니까? 2001년도에 창업하신 거고 몇 년도에 제가 동참하신 거예요? 본격적으로 대표를 맡는 건 2003년도부터. 2003년도. 2003년도부터 앉아 있었고. 그때 위기를 느끼셨구나. 그럼 3년 정도는 소장님이 대표를 맡으셨고. 저희가 그때 이제 법인을 에베네셀 모형이라고 이제 개인 네. 개인 회사죠. 그러니까 개인 회사를 하면서 IMF를 이제 97년도에 맞으면서 아 이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이런 걸 생각한 건 또 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네. 했던 거랑 같이 그 연관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회사를 이걸 만들고 회사를 이제 4D 랜드 대표 회사를 제가 이제 맡은 거죠. 1억 네네. 정도 자본금 네네. 들여가지고 그러다 네. 몇 년 하다 보니까. 또 제가 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못하고 또 더군다나 또 이게 교육이더라고 해보니까 네네. 교육은 사실 요즘에 뭐 현장 가보면 다 여자 선생님들이고 또 여자하고 또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감성적이고 그래서 저는 저보다는 우리 또 저희 집사람이 훨씬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니까 네. 예,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어. 그때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고 또 직원들도 이제 제가 또 두 가지 일을 뭐 같이 하다 보니까는 이제 자꾸 요청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뭐 타이반 본의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표 자리를 이제 맡으셨어요. 네. 그 다음에 회사가 어떤 면으로 바뀌게 됐나요? 바뀌어지는 게 있었겠죠? 실제적으로 경영에 있어서 제일 그 회사에서 나가는 그 돈의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제일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제가 좀 보는 눈이 생겼고요. 네. 예, 그리고 헛되게 나가지 않는 돈들을 예, 제가 좀 보는 그런 관점에서 좀 그런 관리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인문학 쪽이라 숫자에 굉장히 둔감한 네. 사람인데 어. 이제 생존을 위해서 배워봤고 현장에서 뛰어들면서 배웠죠. 저도 눈물겹게 많이 시행착오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결국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으시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 이렇게 두 분이 의견이 이렇게 충돌할 때 어떻게 해결하세요? 대표님이 그냥 딱 찍으면 결정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두 분 다 뭔가 한 고집 하실 것 같거든요. 고집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뭐 두 분의 의견이 안 맞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멍석 깔아드려야 되겠는데 그냥 보통은 사람들보다 2판 4판이 아니라 그냥 6판 9판을 해요. 저희가 투쟁을 하죠. 아, 네. 네, 여기도 거의 그냥 진짜 한 고집 하는 사람이라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남들이 거의 미쳤다고 했는데 자기는 보이니까 네, 거의 네. 올인해서 하는 사람이고 저는 또 이 사람의 또 고집에 대한 부분들을 아니까 네. 또 그대로 놔두면 또 뭔가 일을 저지를 사람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래도 또 그 일을 저지른 한 올인에 올인해서 미쳐버렸으니까 이 네. 정도 일들은 나왔다는 결과는 네. 나왔는데 네, 네. 옆에서 지켜보는 네. 그 소크라테스 아내가 악처라는 사실을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프레임 그때가 노란색 조그마한 그 빨대를 네. 트럭으로 한 트럭을 거의 그 가장 큰 트럭의 톤이 몇 톤이었더라. 그것을 아예 우리 빌라로 가지고 왔으니까 네. 동네 사람들이 무슨 쌀가마를 가져오는 줄 알았어요. 네. 그걸 그걸 지하에다 다 하는 옷. 전체 다 돼서 쌓아놨으니까 와 이 집에 부모님들 무슨 농사를 이렇게 잘 지어서 쌀을 갖고 오느냐고.
근데 그것을 몇 년 동안 묵히면서 자기 혼자서 상상으로 네. 포장을 저희 친정어머니 때 또 오라 그래서 포장을 또 시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또 1년이다 보니까 그대로 그 승실대 창의교실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막 뭉탱이로 저지르고 그다음에 아까 또 1억 레이저 그 조각에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안 사는데 혼자서 미국에서 수입을 네네. 해갖고 막 사버리고 근데 자기만이 보이니까 예, 그렇게 일을 저질렀을 때 이제 경제적인 현실적인 네.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애들 둘 수 없고 뭐 친정 뛰어다녀 시댁 뛰어다녀 그리고 우리 보통 그 은행에서는 실적을 보잖아요. 네. 우리는 실적이 아무것도 없는 회사인데 네, 오로지 머릿속에는 상상력밖에 없고 연구만 계속. 예 창의성밖에 없는 거죠. 누가 그 실적을 그 당시 내줍니까? 근데 뭐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사람이라 오. 예, 그것을 또 이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한다는 것은 뒷받침을 해보자. 예. 그러면 양 대표님께서는 그 박 소장님의 어떤 그런 커다란 방향성에 대한 네. 그런 믿음은 있으신 거겠네요. 예, 어떤- 그거는 예. 어. 예. 왜냐하면 워낙에 또 그 제주꾼이고요. 네.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저도 유아교육을 해왔고 교구 사업에 대해서 이걸 아는 사람이니까 네네. 뭔가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올인해보자 했는데 어. 저희 가족과 아이들은 굉장히 지켜보는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배가 고팠으니까 네네. 힘들었죠. 예. 그렇죠. 이게 이제 해외 제품은 이미 이게 역사가 있단 말씀이죠. 네. 그러면 그걸 조금만 보셨으면, 그러니까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성인 교구에도 보면 유사한 제품, 아까 나왔던 슈퍼 프레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사용해서 교육에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걸 먼저 보셨으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게 지름길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은 어떻게 기울이셨나요? 저는 처음에 이걸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 빨리 네네. 돈 이런 개념보다는 어떻게 하면 오래 버틸까, 아, 네. 예, 롱런할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그러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능성 왕구를 만든다 이랬을 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행을 많이 타더라고요. 저희가 왕구 어떤 결과물을 만든다. 그래서 네네.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처음에 교육을 생각을 했어요. 교육. 네. 교육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영어도 있고 뭐 국어도 있고 미술도 있고.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생각하는 게 보통 이게 딱 보면 미술 쪽이랑 가깝잖아요. 만들기 뭐 이러니까. 네네. 근데 제가 보니까 미술은 옵션이더라고요. 학교 어떻게 보면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필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학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요즘에 뭐 수포자 얘기도 나오는데 수학에 대한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수학을 꼭 필수잖아요. 수학은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수학을 잘해야지만이 뭐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수학으로 해야 되겠다. 이게 보면 과학도 되지만은 이렇게 처음에 해가지고 이걸 갖고 수학적인 프로그램을 계속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수학 학회, 수학 관련된 데는 이제 다 발표를 한 거죠. 네네. 수학 뭐 체험 전도로 전국에 우리나라 이제 뭐 과학고에 있는 수학 선생님들, 또 수학 교수님들 다 쫓아다니면서 또 그러면서 저희가 이 수학에 대한 그 노하우를 많이 닦은 거죠. 네. 초창기 때. 아,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은 이걸 만들면 어떤 완성품을 만들어 가지고 마켓을 가더라고. 이마켓이라든지 납품을 한다 그랬더니 네. 어떻게 막 자기 어떤 네네. 가게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고 그 수학을 하면서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 네. 이름으로. 네네. 남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OEM으로 남에게 생산해 주는 게 아니라 내 브랜드를 만들어야지.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내 이름인 이 어떤 구조가 남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의 어떤 이미지가 남겠다 네. 생각해서 그래서 4D 프레임이라는 상표를 먼저 만든 거죠. 네. 초창기 때는 얘가 왜 4D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지금은 그래도 4D라는 개념이 많이 좀 인식이 좀 됐는데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아까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 그런 와중에 판매가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수업을 해도 돈을 보태가지고 수업을 했었고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거저도도 안 쓰는 거죠. 이것들을.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 어떤 인식을 어떤 변화시키는데 그렇지만은 수학은 우리는 주로 이렇게 수학 그러면은 주로 이렇게 2차원으로 암기를 하거나 문제를 풀거나 뭐 2차원으로 칠판에서 판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수학이라는 게 숫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그 기하 쪽, 그렇죠. 또 이렇게 도형 쪽, 네. 우리 살아가는 공간 자체가 입체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걸 말로 숫자로 풀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것들이 외국은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는 주로 이 교구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교구 활동. 우린 네네. 교구 언제 쓰냐면은 어릴 때 유치원 때 쓰거든요. 유치원 때 쓰고 학교 가는 순간 다 내려놓고 이제 이렇게
근데 실질적으로 수학은 어릴 때만 쓰는 게 아니고 외국은 그 수학을 갖다가 암기하고 외우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또 만들고 조작하고 활동하고 그쵸. 이런 걸 통해 갖고 그걸 정리하고 그게 식이 되는 거고 공식이 네. 되는 거고 이렇게 됐는데 우린 거꾸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일 이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빨대 같은 교구를 저희 찾게 된 거고 네. 지금은 이제 뭐 조금 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은 사실 쉽지는 네.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냥 일반적인 그냥 뭐 미술 교구라든지 그것이 아니라 수학이란 곳에 접목을 시키고 뭔가 그렇게 했던 그 방향성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4D 랜드가 저기 전환이 되는 계기가 된 겁니까? 그 방향성이?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죠. 네. 예, 제가 교육 시장에 와서 쭉 보니까 나눠져 있더라고요. 지금의 우리가 뭐 노벨상을 못 받는다 그러는데 지금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다 칸을 나눠놨더라고요. 수학, 과학, 벽을 쳐놓은 거죠. 그 네. 경계를 넘어가면은 굉장히 그 싸움이 난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민감해지거든요. 밖으로 들어갔다 서로.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왜 저기 옛날에는 보니까 경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과학자고 수학자고 또 철학자고 이렇게 경계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땐 것들은 이 수학을 통해 갖고 수학이 베이스를 간 거죠. 수학이 어떤 위로 간 게 아니고 어떤 토대라 그러면은 그 위에 이제 과학적인 과학은 원리가 들어가고 또 네. 움직이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이제 디자인, 미술, 조형 쪽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렇게 했던 거죠. 지금도 제가 이렇게 자꾸 보면은 과학은 과학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수학은 수학교만 쓰고 네. 또 유아는 유아 때만 쓰고 그러면 항상 종류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유아 때 쓰는 거, 과학 때 쓰는 거, 그럼 가지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호환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호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융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수학이지만은 수학도 되면서 과학도 되고 또 유아도 되지만은 저희가 요즘에 5세반들 굉장히 이게 어린이집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5세 때 쓰고 요새 노인네들 치매 예방 또 아니면은 뭐 실버 쪽 또 재활교육 의료 쪽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일단 우리가 양 대표님 네. 이게 근데 어떻게 돈을 버는 겁니까? 돈을 버는 방식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것을 개인들한테 팔아서 돈을 버시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그 학교라든지 그런 데서 디폴트로 이걸 사가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어떤 식으로 돈을 버시는 건지 이미 지금 현재는 이제 BP를 넘으셨잖아요. 흑자잖아요. 계속해서 그죠? 계속해는 흑자. 그거 얘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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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식으로 돈을 버시는 건지. 이것을 처음에 했을 때요. 네. 제가 이제 유치원 기관장으로 있었을 때도 제 친구들이 다 뜯어말렸어요. 네. 내가 너무 불쌍해 보였나 봐요. 아. 웬 빨대로 이걸 장사를 하느냐. 그냥 몇 개 키트를 하고 우리가 그 각 기관에서 몇백 개 사줄 테니까 그거 하고 그냥 그만 그 자리로 돌아와라. 네네. 굉장히 설득을 많이 했는데 저는 남들이 가는 어떤 순리적인 방향보다 영리로 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기관을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기관에 들어간데 더군다나 빨대죠. 더군다나 컨텐츠 그때 미미할 때에 학교 교육청을 문을 두드렸더니 웬 이상한 장사꾼 여자가 가가지고 막 하는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풍겼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제가 이걸 딱 접고 여기에 대한 생명력은 컨텐츠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컨텐츠지 이 빨대 자체가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거기에 제가 기본적인 기초 베이스는 수학을 기본으로 하지만 교육의 방향성에 있어서 유아부터의 그 위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초점이 6, 7세에도 1, 2, 3학년의 그 수준으로 교구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네네. 그때가 엄마들이 제일 많이 사고 제일 많이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제가 정말 학자적인 양심을 걸고는 그 밑베이스부터 기초적인 학문의 기초 바탕이 돼 있지 않으면 이것처럼 양심적 교육으로 팔지 않아야 된다 생각해서 유아 컨텐츠부터 모든 컨텐츠를 뒤집어서 제가 연구 개발을 골방에 앉아서 정말 컨텐츠를 개발하기 시작했죠. 근데 네. 그것을 처음에 만들 때 제가 그 9.11 테러 사건 난 그 한 3개월 이후에 미국에 토이쇼를 갔어요. 근데 네. 거기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60, 70년, 80년대 없어져야 되는 우리는 거의 옛날에 도태되는 그런 것들을 걔는 역사를 두고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내가 이 하나의 아이템을 반짝하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특히나 부모의 정보력에 의해서 기관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이것 좋아요 저것 좋아요 하는 것에 그 사실상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저도 원장으로 있었지만 네네.
그런 상황으로 만약 움직이다면 이렇게 험악한 고생을 해서 그 유행 따라가는 그런 컨텐츠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100년대 가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창의적인 기업의 그 대표적인 모델로 간다면 정말 학자적인 양식으로 컨텐츠를 제대로 개발해야 되겠다. 네네. 그래서 유, 초, 중고등학교의 그 수준별, 네. 그 영역별, 네. 그다음에 똑같은 학년에 우리가 15명, 20명 있어도 얘들이 수준이 다 다른데 교사들이 어떻게 그 상황에 맞게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지 그 지도에 대한 것들. 그 지도 가이드까지 요소 다 만드신 거예요? 지도법까지 다 이게 그 만들었어요. 책인가요? 네, 예, 그 지도법을 어. 교사들한테 던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어. 이걸 하고 이걸로 사가지고 가르치서가 아니라 네. 이거 있어야 밥상까지 예. 밥상까지 다 만들어서 그렇죠. 세트로 그냥 그렇죠. 주신 예, 거네요. 예, 그 기관에? 지도법도 이제는 요즘은 시대가 이렇게 그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어. 더 디테일한 정보를 주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잘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수학과학의 용어가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데 그 어려운 용어를 유아한테 쓸 수밖에 없는 뭐 마찰력이라는 그런 얘기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 이야기를 그 수준에 맞게 아이들이 이해를 하려면 네. 교사들이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한 단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플래시 애니메이션까지 만들었어요. 네. 오. 예, 그리고 저는 우리 4D 프레임 교구의 중요성보다 저는 가장 더 중요한 거, 뭐 어떤 다른 타사의 교구보다 더 중요한 거, 가장 밑배에서는 독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 그 주제에 맞게 만약에 지금 저기에는 힘센 삼각형이라는 시르핀스키라든가 이런 축구공을 같은 만약에 수업을 많이 해야 된다. 네. 그럼 5세가 맞는 축구공에 관련된 동화책을 들려줘야 되고요. 아. 만약에 똑같은 축구를 하다 중학생이 하게 되면 깎은정 20면체에 대한 그 수학에 관련된 도입에 관련된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책을 반드시 제시를 해줘야 돼요. 저희는 네. 그런 책을 다 수준별로 파악하고 독서를 끄집어내고 그래서 해외 사이트까지 책을 다 뒤져서 그 주제에 맞는 선생님들의 개념에 대한 개념서를 제가 다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제일 먼저 알아줬던 것이 외국에 있는 교육청들이 제일 먼저 알아줬어요. 그래서 저는 컨텐츠를 제일 먼저 만들 때 국내를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의를 목표로 해서 곧바로 영어로 번역서를 그냥 곧바로 만들고요. 네. 회의 무조건 그냥 돌직구로 날아가서 전 세계 그 수학제 대회 같은 데 가서 포스터 발표부터 시작을 해서 그들이 알아줘서 오히려 그들이 우리나라 교육청, 교육청에서 그쪽에서 이제 우리 사이트를 잘 모르니까 교육청으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4D 프레임 어쩌고 그러니까 4D 프레임은 뭐 오히려 교육청에서 보기에 이게 어느 나라에서 수입된 건데 외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전화를 오히려 받았어요. 그러니까 국내 교육청부터 한 게 아니라 해외 여기 나온 뭐 국내 교육청의 벽은 정말 너무나 험난한 벽이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의 어떤 그 기업들이 아니라 외국의 교육기관들을 교육기관들, 상대로 공략을 하시는 거군요. 근데 대단하시는데 그때는 뭐 그러면 대표님께서 그거를 그러면 각 5세 연령별로 이거에 맞는 컨텐츠 이거에 맞는 컨텐츠는 결국 이제 그 교사들이 이걸 이용해서 활용해서 잘 쓸 수 있게끔 그런 가이드북과 뭔가 레퍼런스들을 다 만드신 것 아니에요? 제가 왜냐하면 교사의 입장으로 봤을 때 교사가 편하게 도입을 하고 교사는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경쟁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전 세계 아직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한 어떤 교구들은 없었나 보죠?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한 교구들은? 단순한 그 조립카드에서부터 그냥 아이들 워크북을 잘 만들고 또 그것을 또 판매하기 위한 어떤 지도서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은 있는데 더 디테일한 저는 아이들이 각 반에 20명이든 그 25명이든 15명이든 수준이 다 다른데 그 다른 수준의 아이들한테 구체적인 교사는 그 아이들의 니즈를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파악 못하는 애에서는 그 가이드 보고 립싱크하는 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더 많이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은 이게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개발하시는데 돈 들어가는 거지만 이러한 컨텐츠를 개발하는 거, 뭐 번역하고, 뭐 해외로 나가서 알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엄청난 그런 자금들은 어떻게 확보하셨어요? 상당히 많은 자금이 정말 30억 아까 나왔던 얘기처럼 그 이상 쓰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에 대한 제가 붙이는 별명이 3가지 별명이에요. 그 자금들이 그러니까 모형 회사에서 잘 해갖고 모형은 그 등치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뭐 매덕의 수주를 받으면 정말 그 집에서 1년, 2년 먹고 살 만한 그런 돈 재정이 쌓이는데 그걸 다 여기다 부었으니까 붓고도 모자라서 제가 돈을 꾸러 다녔으니까. 아, 그러면 이걸 하시면서 동시에 원래 뭐 하시던 모형 쪽도 같이. 네, 같이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다 여기다 다 쏟아부었죠. 거기서 네. 번 돈을 다 여기다 쏟아붓고 그래서 모자란 돈은 그래서- 대표님께서 꼬우시고. 또 꼬우시고. 그러니까 예, 예. 소장님은 꼬는 능력이 별로 없으셨나 보죠? 네, 그런 대출 대표님 능력이 없죠. 꼬시고. 벌어오셨잖아요. 벌어오신 거로. 아니요, 근데 그건 벌어서 이제 모자랐으니까. 쓰고 막 써버리는 어. 것에 능력이 있고. 예. 네. 아 근데 대표님께서는 돈을 꾸는 것도 그것도 능력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뭐 재벌집에 뭐 어떤 뭐 이렇게 사모님이셨나 아니면 그러니까 주로 어떻게? 가족 친지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죠. 아. 우리의 상황들을 네. 듣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IMF를 겪으셨는데도 도와주셨네요. 네, 네. 보통 다 흩어지는데. 그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그 남편 소장님도 굉장히 그 외골수로 가시지만 네. 그 부인 대표이사님도 엄청나게 그 아주 한번 목표를 정하면 이런 밀어붙이는 스타일일 네.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교육 콘텐츠를 만들면서 이 속에 있는 그 중요한 가치를 아는데 그 가치를 모르고 그 외형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네. 대해서 아. 뭐 그 돈의 가치 웬 빨대가 이 정도밖에 안 돼 하는 사람들은 귀엽고 제 속에서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네네. 굴복을 시키고 말고 안 사도 네. 좋다 이거예요. 알아만 주라 뭐 이러면서. 예. 그럼 지금 그게 매출이 처음에 이제 해외에서부터 많이 일어났던 거고 이제 국내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먼저 그건- 국내도 기반이 됐지만 있었는데? 예, 해외는 계속 투자를 했죠 저희가. 아, 네. 투자를 번역하고. 이제 했고 이제는 그 해외에서 이제 저희가 요청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매출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해외 매출, 국내 매출. 네. 그러니까 매출이 지금 한 30억 전후한 수준이시잖아요. 네, 네. 그럼 해외 매출, 국내 매출, 그 다음에 국내 매출로 한다면 기관 매출이 있고요. 교육청하고 방과후로 들어가는 네. 거하고 그 다음에 일반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구매해주는 네. 일반 매출. 네. 이렇게 구분하면 퍼센테이지 정도는 얼마나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아직까지 B2B 매출이 네, 네, 네. 거의 한 70% 차지하고 있어요. 네, 네. 국내 B2B요? 네, 해외까지 국내 포함해서? 다 B2B. 포함해서? 예. 해외와 국내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해외와 국내 비중은? 지금 국내가 그래도 아직까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네, 있고요. 네. 80%요? 네, 거의 한 70% 차지하고 70%. 있고요. 예. 해외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예, 해외는 지금 계속 이제 근데 확장 이제 추세입니다. 처음에 해외를 먼저 공략하신 게 사실은 해외 시장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그걸 통한 신뢰도. 네, 국내 맞아요. 시장 개척에 신뢰도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기관에 좀 많이 불려다녔어요. 그러니까 해외 영재 프로그램을 여기서 오로지 저희가 이걸 올인해 준다는 미국 아이오와 영재센터가 있어요. 예, 거기 가서 저희가 정말 마지막 심사에 걸쳐가지고 우리 거를 딱 승인해 주는 날, 제가 그 니콜라 박사한테 물어봤어요. 박사님, 이거 어느 그 나라 것을 이렇게 승인을 해줬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거하고 한국 건 얘네 거 두 개야. 야. 예, 제가 그 말에 감격의 눈물. 너무 네. 가슴이 벅찼습니다. 네. 근데 기관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난 자꾸 정보부가 떠오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어쨌든 그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되돌아보시면 네. 가장 힘들었던 정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순간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 없었다는 거. 그게 가장 가슴이 아프고요. 지금도 이제 아이들은 다 커서 엄마 괜찮아요. 엄마 정말 훌륭하셨어요. 그 말을 하지만 그 가장 지금도 막 가슴이 먹먹한 게 그 불 꺼진 집에 아이들이 학교에 돌아오는 학교 시간에 불을 켜고 지금 들어오면서 그때는 얼마나 애들이 막 그 네. 먹성이 좋고 출출해요. 근데 혼자 냉장고 문을 열었다 하는 그것이 눈에도 선하는데 저는 어디엔가 가서 마케팅을 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을 때 그럴 때는 막 전화가 오고 그래 대충 어떻게 찾아 먹어라 그럴 때 돌아오는 길에는 또 지방 출장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네. 거의 잠자는 모습 보고 또 잠자는 모습을 또 보고 또 새벽에 또 나가야 되고 뭐 이런 현실 앞에 제가 아이들한테 엄마로서의 역할들을 참 못했구나. 그게 정말 지금도 가슴이 많이 먹먹하죠. 예. 어쨌든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닥치다 보면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혹은 하여튼 기운이 빠지거나 아니면 정말 어떤 그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거나 그러한 순간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이런 상황들 현실을 믿어주는 주변에 그 믿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겨 나가는 것 같아요. 신뢰해주고 믿어주는 사람. 네. 특히 저는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의 그 며느리들이 얼마나 이걸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시어머니를 가장 세상에서 존경을 해요. 예. 어떤 상황에서든 믿어주셨고요. 어떤 상황이든 새벽에 일어나서 저를 놓고 기도를 해주시고 매일 예. 힘들고 어려운 모든 위자를 고자를 어머님한테 다 보고 예, 하시면 그 상황을 놓고 계속 저를 놓고 기도를 해주셨으니까요. 그 믿음대로 제가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강원도 분들이 힘이 있어서 그러시죠. 강원도의 강원도의 힘. 강원도입니다. 네네. 네. 그 쭉 보면 그 운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정부에서 방과후 학교, 방과후 교실을 하고 그러면서 컨텐츠가 부족한 이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청이나 이런 데서는 교회라든가 이런 종교 기관하고 같이 3천만 원 얼마씩 그 지원을 해가지고 기관을 만들기도 했는데 그런 걸 파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좀 도움을 받거나 하지는 않으셨나요? 근데 그런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다. 네네. 그거는 장점도 있지만 굉장히 큰 단점도 있어요. 어떤 단점인가요? 그 지원금 자체가 사람을 정말 현실에서 넉넉하게 열심히 그 자기가 발품 팔고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를 못해요. 예. 저는 오히려 그런 것에 제가 기재였다면 오히려 정부 돈 다 써서 다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오히려 나는 지금 그것을 오히려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있는 그 답을 알아냈다. 그런 예, 현장이 정말 오히려 답이거든요. 의존도가 떨어졌다. 네, 네네네. 예, 오히려 정부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그 현실의 고단한 일들을 다 겪었고 후배들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해 줄 수 있고요. 네. 정부 돈이 뭔가가 있어 받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모든 게 실적 위주로 끝나요. 네네. 실적에서 시작해서 실적으로 끝나요. 아. 근데 그 결과치가 본인한테 컨텐츠가 있냐 없는 거예요. 네. 그 실적 때문에 그 친구들이 진짜 현실에 고단한 그 현실을 하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상황.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가 네, 나오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 거가 남지 않는다는 그쵸. 말씀이죠. 예. 이게 뭐 이건 100년, 200년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거는? 말씀하신 건 요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정부 지원 사업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또 창업 지원 네. 프로그램도 많고 네. 그런 거에도 뭔가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한 말씀이신 것 같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현재 청년 창업 벤처인들이 음. 한 100명이다면 99명은 저는 정말 노골적으로 실패했다고 봅니다. 네. 그들이 정부에서 지원금들이 너무 많고요. 그 지원금 때문에 목을 매고 있고요. 그 지원금 때문에 현실의 그 바닥에 대한 그 실정들을 너무나 모르고 오히려 또 그 친구들이 그 실적의 그 결과물을 발표하느라고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하지를 못하는 네. 거예요. 예. 네. 엉뚱한데 에너지 쏟는다 네,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인증 과정을 통해서 네. 이 4D 프레임의 컨텐츠, 그 다음에 도구들을 사용하는 분들을 3,000명을 육성을 하신 네. 이런 전략을 네. 쓰셨는데 네. 이런 전략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컨텐츠라든가 이런 교구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어떻게 쓰면 효과적이다 이런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 그 민간 자격법에서 정식 자격증을 저희 주는 기관으로 인증이 됐는데 네. 저희가 이것을 해야 될 당위성과 이유가 있다면 사람들이 무료로 뭔가를 가르쳐 주면 거기에 대한 가치성을 잘 발휘를 못해요. 못하죠. 예. 자기 시간 투자, 자기 재정 투자, 예. 그리고 배우는 것이 정말 확실해야지 교육의 질이고 교사의 질이에요. 근데 그 형태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언젠가는 되돌아서면은 완전히 만들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개념과 프로세스. 예, 그 네네.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했는데 사실 그 결과만을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확실한 자격 제도를 정확하게 두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의 컨텐츠를 제공하지 않고 저희가 또 판매하는 것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예. 네. 이거 못 사나요 그러면 근데, 일반인은요? 일반인들은 살 수는 있지만 이걸 정식으로 이제 강의를만 진행을 한다 하는 사람은 정식 자격을 받아요. 그럼 저 자격증을 받으려면 한 몇 시간, 얼마 정도 3일 정도? 예. 근데 이제 교육의 노하우가 전혀 없는 분은 3개월을 배우셔야 되고요. 아, 3개월. 예, 3개월을 배우셔야 되고 정식 자기가 늘 교육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기에다 임팩트 있는 노하우를 가르쳐 주면 되니까 하루에 8시간씩 3일을 연수를 받으셔야 네. 돼요. 그리고 재교육을 또 받으셔야 되고. 네. 네네. 네. 뭐 40만 원 받나요? 어디 그 네. 루마선팅 그 극복 방법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네, 네.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소장님 여기 보면
특허증이 있는데 예. 이것이 어떤 특허가 있는 겁니까 이게? 특허가 뭐 나누면 이제 뭐 특허가 있고 실용 신안이 있고 또 뭐 네네. 디자인이 있고 또 뭐 상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특허 그러면 그냥 퉁 이렇게 하는데 네. 하나하나가 이렇게 모양이 나오면 디자인 또 전체 원리는 네. 또 실용 신안 또 네. 하나의 특별한 뭐 원리 같으면 뭐 특허로 나오는데 특허 하나 좀 금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특허가 한 60개 정도 저희가 출원을 했거든요. 네. 그것만 해도 매도 되는 거죠. 사실. 네, 네, 내는 네.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보면은 하나하나 보면은 어느 게 특허인지 잘 모르죠. 이게 계속 이제 아이디어 나올 때마다 계속 내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것들이 뭐 그쵸. 하나가 퉁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우리가 뭐 핸드폰이고 뭐고 이게 특허 하나로 되는 게 아니고 수많은 그 특허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어떤 제품을 만든 것처럼 그래서 저작물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떤 그래서 여기서 안 되면 저기서 걸리는 거고 네, 어딘가는 이렇게 걸면 걸릴 수밖에 이게 그럼 없는. 이 특허가 해외도 특허가 해도 뭐 네. 가는 내고 아, 있고 뭐 낸 네. 데도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많이 냈는데 그 끝한도 없더라고요 특허라는 네. 거. 아 유지 비용이 더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네. 돈 안 되는 거는 내놓고 이제 뭐 관리를 안 하고 돈 음. 되는 것들은 또 관리하고 이제 계속 예. 확실히 진짜 뭔가 확실한 수입원이 있으시니까 이게 시도하고 버티실만 했지 일반적으로 창업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했다가는 뭐 중도에 딱 손들 수밖에 없는 보통 그런 상황이네요. 사람들이 뭐 식당도 하다가 한 6개월 정도 안 되면 확실하게 접어버리잖아요. 근데 네. 이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완성을 하는 게 아니고 교육이라 그랬잖아요. 교육은 하나의 나무를 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심으면은 당대에 열매를 따는 게 아니고 후대가 저기 열매를 예. 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심정으로 이게 빨리 가는 것보다는 조금씩 계속 마라톤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네. 요즘엔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는 빨리 오늘 나무 심었으면 내일 어떻게 열매를 따니까 그런 것들이 정부에서 하는 것들은 오늘 돈 주고 내일 바로 뭔가는 결과를 내려라니까는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기다려야 되고 또 자꾸 갖고 와야 되고 뭔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전 제가 볼 땐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자, 그럼 소장님처럼 뭔가 그렇게 이제 결과물을 완성품을 파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과정을 팔고 뭔가 오랜 시간 숙성이 되면 될수록 뭔가 가치가 더 늘어나는 그런 비즈니스 하려는 사람들한테 네. 소장님은 이제 그것도 시행착오 하셨잖아요. 많이 했죠. 나 같은 시행착오 하지 마라. 네. 그 한다면 어떤 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물론 이제 과정을 파는 것도 저도 굉장히 그것도 이제 공감이 가는데 문제는 그것도 잘 버티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을 팔려는 사람들한테 아 이런 시행착오는 하지 마라. 일단 제 생각에는 그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고 이 소문난 거 잘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 우리가 인터넷에서 뭐 된다고 하는 것들은 그거 다 이삭 뜯는 거거든요. 사실 큰 열매를 따려면 씨를 뿌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광고다 뭐 인터넷이다 뭔가 좋다는 거 하다 보면은 막차 타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쫓아가는 것보다는 진짜로 좀 멀리 보면서 조금 더 이제 시간을 가지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좋아할 수 있는 거, 또 오래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급하다 그래가지고 이게 씨를 갖다 바늘 허리에다 매다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럼 바로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거든요. 빨리 가려면 빨리 망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빨리 사업을 저는 권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사업이라는 게 계속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사업한다고 성공하는 보장이 없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굉장히 저희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성공하는 케이스다라면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뭐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현장에 접목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짜로 사업을 하고 싶고 하려면은 내가 진짜로 좋아할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거, 우선 의미를 먼저 찾았으면 좋겠어. 우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배고픈데 무슨 의미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럴수록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주관이 뭐냐면은 요즘에는 진짜로 가난하면 나라도 먹여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 자꾸만 이렇게 목숨 걸라면은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를 좀 놓는다 해야 되나, 포기한다 해야 되나, 좀 이런 용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이 정도 소장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 양 대표님의 또 의견도 들어봐야 뭐가 틀린지를 또 대표님 동의하시나요? 약간 틀린 점이 있으시다면. 제가 너무 올인해서 듣다 보니까 주제를 잠깐 까먹었는데 근데 남편 소장님께서는 큰 그림을 그리고요. 그러니까 꿈을 꾸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께 교육을 받아서 마치 이제 성경으로 따지면 요셉 같이 꿈을 꾸고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이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용자들이 나에게 절을 할 것이다 이런 꿈을 꾸시고. 근데 그거는 이제 가만히 보니까 빈틈이 많으니까 대표님께서는 그걸 또 이렇게 챙겨가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서 고생을 당하신 거죠. 번역하고 아이디어 짜내고 수학도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유아교육 전공하신 분이 그것까지 하시니까 뒷받침해 해주시니까 조합이 잘 맞아서 이렇게 되신 게 아닌가. 이런 거 여쭤보려고 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라면은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네, 남들은 많은 조합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그 조합이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네, 어떤 의미에서? 생각이 완전히 많이 다르니까. 틀리시죠. 서로 다르고. 네. 저는 이분은 레이저 조각에 사야 된다. 나는 안 된다. 웬 빨대를 몇 톤을 가지고 오냐. 나는 그게 뭐냐. 뭐 이런 형태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저희 남편에 대한 별명이 3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네, 첫 번째가 예, 첫 번째가 이제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사람이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런 네, 배가 나오셔서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래도 남편이니까 어떻게요? 미워도 다시 한번 봐야죠. 미아도 다시 유행 네, 뭐 막무가내 뭔가를 일을 저지르면 완전히 적과의 동침을 하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정말 너무 멋있는 가수. 노래 가사 진짜 2개에다 아니, 영화 제목 하나. 영화 제목. 네네. 네네. 그런- 그래서 동침은 재미있으셨나요? 어,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은 옥동자가. 아무래도 이렇게 자꾸 장기적인 쪽으로 생각을 네. 하시고 지금 네. 씨를 많이 뿌리는 그렇죠. 쪽에 네. 투자를 하는 쪽에 미래하고 관심을. 상상이죠. 예. 네. 대표님은 그 현실을 봐야 예, 되니까. 현실. 봐야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에 더 집중을 많이 하셨나요? 저는 아무래도 그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거에 관심이 더 많아요. 매출이 버는 거, 수입에. 버는 예, 거죠. 그다음에 쌓이는 거에 관심이 많죠. 저는 네. 아무래도 그다음 관리를 해야 되니까. 저의 가장 큰 목표는 아무리 CEO가 뭐 비전 선포를 하고 다음에 뭐 1년에 뭘 하자 해도 저희와 같이 고용돼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이 제때 급여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살림을 해줘야 되고 CEO의 그 자리라는 게 일도 많고 해안도 있지만 전문성도 있지만 그들이 나와 그 계약을 해서 했던 그 철저한 네. 그 직업 윤리의식을 지켜주려면 그들이 가져가는 그 급여는 철저히 지켜줘야 되고 이제는 이제 임대 생활을 면했지만요. 네. 예, 한 달 전에 15년 만에 면했어요. 아. 예, 극적으로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이제는 제 건물이 됐지만 그 전까지는 내가 입주하는 그 건물의 주인의 세는 반드시 내야 된다. 네네. 예, 그래서 저는 CEO에서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본 적이 없어요. 거의 저도 같이 현장을 뛰어서 현장에 가서 직접 현장의 소리를 듣고 현재 직업 마케팅을 제가 직접 했어요. 설득이 저랑 마케팅에서 설득을 안 당한 사람은 그 사람이 오히려 바보였죠. 예, 설득을 당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네. 예, 그런 노하우가 현장에서 많은 눈물과 또 이렇게 문전박대를 수없이 당하고 예, 무슨 뭐 동네 아줌마가 오는 무슨 보따리 장사가 오는 것 같은 그런 수많은 문전박대를 당해 보니 이제는 현장에는 학교에 그 프랜카드가 딱 걸려도 이 학교에는 어디 기관에서 어떤 예산이 나와서 무슨 목표를 하고 있구나. 교무실에 딱 들어가 칠판을 봐도 이 학교는 어떠한 그 교장선생님 목표가 뭐구나. 그래서 교장선생님도 어떤 얘기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네. 이제 이런 얘기. 그러면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분들도 뭔가 앞으로 학교라든지 예, 교육 관련된 비즈니스 할 때는 그게 한 팁이네요. 어떤 학교를 들어가면 그 기관장이 추구하는 어떤 목표라든지 그런 것들을 미리 잘 체크해야 된다. 그거야 뭐 당연히. 네. 예. 또 어떤 팁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뭐 어떻게 보면 산전수전 다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험도 없으시고 처음에 문전박대 잡상인 취급도 받으셨는데 그걸 뚫으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뚫으시는 그런 노하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이분들한테.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는 나만의 그런 그 컨텐츠가 자신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희 남편이 이걸 외국 수입 분야를 내가 수입을 했다. 그럼 절대로 그 짓 못합니다. 근데 자기만의 상상력을 가지고 자기만의 교구를 만들었고 이 교구를 제가 직접 컨텐츠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실험을 해보니까 애들이 학교의 현장의 수업 분위기가 바뀌어요. 네네. 특히나 중학교 애들 진짜 숙번자들 진짜 많아요. 네. 대는 5%만 데리고 선생님들 수업을 하지 나머지 90%는 다 버리고 가요. 네. 현장이 그래요. 근데 저희는 이 도구를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수업을 직접 진행을 해주면 선생님 그런 거였어요? 각이 보여요. 선생님 이런 거였어요. 이런 얘기를 설득하시네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리고 그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교사들 연수를 때 진행을 해주잖아요. 어떤 선생님은 복도에 나오고 대표님 내가 왜 이걸 인지 알았을까요? 자기는 그 내용을 보인대요. 근데 하려고 하는 교구를 못 찾으니까 아무리 PPT에서 TV에서 설명을 해도 그것을 자기는 아는데 학생들한테 그 수준부를 이해를 못 시키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막상 도구를 딱 제시하니까 애들이 선생님도
이렇구나. 선생님 대표님 너무 고마워요. 그럴 때 아. 제가 느끼시나요? 너무나 그 피곤한 것이 다 쌓이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스토리가 돼가지고 네. 그것이 나중에 다 설득력이 되는 거네요. 네네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는 어떤 도구를 가기 위한 이 도구가 좋아요가 아니라 현장의 아이들의 경험치를 그렇게 외국의 교사들한테 그대로 노하우를 전달해 줬어요. 네네. 그랬더니 그 교사들이 저보고 이제는 이제 특히 아이와대 니콜라 박사님이 저의 그 상황을 얘기를 딱 들어보시더니 미세스 양 너는 유아교육을 전공했지만 너는 앞으로는 우리가 다 인정해줄게. 교육 심리학 전공했다고 네가 말해도 우리 다 인정해줄게. 네네. 예. 왜냐하면 저는 그 아이들의 그 니즈를 잘 파악하는 교사가 최고의 교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제가 만들어 놓고 그런 니즈를 파악해서 그런 동기부여를 주는 교사. 예. 그런 또 교사였고 그런 컨텐츠를 만들었고 그런 교사들이 애로사항이 또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들이 좀 그래서. 일단은 주로 이제 저희가 교육 용도로만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레고를 사용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팬덤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레고 같은 거 하면 그거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구매해서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스토리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실용적인 게 레고 재테크라는 걸 해서 레고를 사놓으면 레고는 근수가 나가면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걸 하는데 혹시 여기 이제 어떤 지금 이제 그 교재하고 원리 같은 거 중심입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융합을 이제 하시잖아요. 융합재단 이사이시니까 요거 가지고 뭔가 그 창의적인 스토리를 만든다거나 혹은 사람들을 4D 프레임이면 이건 너무너무 좋아라고 사람들이 미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 그것도 구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건 남편 중심으로 여쭤봐야 되나요? 그런 생각 오래 했고요. 네네. 사실 오래 가려면은 이게 수학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야기를 담아야 되고 내 이야기를 스토리, 담아야 되고 네네. 스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려면은 그 매니아층이 있어야 된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매니아층.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아주 기초적인 네. 이게 여기다 입문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은 물론 다 매니아로 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 했던 중에 아주 좋아하는 친구들이 계속 자기 걸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고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은 그런 선생님들은 자기가 저는 이 하나를 줬지만은 그 선생님들이 또 매니아들이 자기 붙여가지고 자기 걸 만들거든요. 근데 네. 이게 자기 걸 만들어 자기가 이걸 통해 갖고 대접을 받는다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더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게 컨텐츠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컨텐츠 어떤 거 회사가 되려면은 어떤 일개 한두 사람의 어떤 연구소에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모여가지고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의 복덕방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 사람들이 만든 걸 갖다가 중개를 하는 거죠. 사주기도 하고 네. 우리가 의뢰도 하고 또 그런 네. 것들을 만들게끔 자꾸 이렇게 소문도 내주고 대회도 만들고 전시 같은 것도 해주고 네네. 이게 국제 이제 교류가 되다 보니까 오늘 사실 제가 스웨덴에서 그 학생들이 만든 그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 나오려고 한국에 오려고 이 한국에서 만든 이 4D 프레임에는 이 빨대 같이 생긴 도구가 우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스웨덴의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사우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나라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얘 도구가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속에서 나오는 음악이라든지 또 이야기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어떤 문화로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4D 프레임을 만들었지만은 4D 프레임이 오래 가려면은 결국에는 이게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하나의 문화가 돼야 된다. 네. 그런 지금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 한류 이런 거. 그게 이제 레고가 이제 굉장히 위기 상황에서 네. 결국 그 돌파했던 배경도 결국은 아까 하셨던 매니아들이 열광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되살아나는 계기가 됐단 네. 말씀이죠. 네. 그렇다면 이 4D 프레임도 무주에다가 10,000평의 땅을 구매를 하시고 한 것도 근데 여기 결국은 창원은 뭐예요? 창원입니까 무지입니까 이게? 창원도 창원이요. 체험장에 있던데. 예. 이건 남의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맞아요. 무주에 만들려는 거는 이제 공구리 쳐가지고 직접 네. 만드시는 거. 네, 이제 저런 것들을 지금은 우리 이제 체험관이 없으니까 일정 뭐 남의 그 어떻게 네. 대관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일정 기간 되면 또 철거를 해야 되고 네, 또 네. 이사를 가야 되고 그래서 어떤 상설 외국에서 올 때 한국에 또 맥하고 한국이 종주국이니까 뭔가는 이렇게 굉장히 이 스웨덴은 자기네도 이게 일부분 이렇게 갖고 있는데 네. 더 많은 걸 그래서 어떤 그 장이 필요한 거죠 모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4D 그 체험관을 하나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연구를 좀 많이 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과학관이든 미술관이든 다 어렵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왜 어려운가를 제가 이제 분석을 했어요. 오. 보다 보니까
예, 지금까지 사실 그걸 한 게 아니고 부동산 개발을 한 거거든요, 아, 사실. 그걸 네네, 통해. 네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걸 하는 사람이 너무 폼을 잡으려는 거죠. 그러니까 음. 건물 짓는데 돈을 많이 쓰더라고요, 한마디로. 그리고 안에 운영비가 없는 거. 차 만드는데 돈을 다 쓰고 휘발유 없는 거랑 똑같은 네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안에가 지분 있는데 내용이 점점 부실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건물에 짓는 데는 돈을 걸러 안 쓰고 비만 안 세고 최대한 심플하게 네네. 어떤 뭐 가설 건물 뭐 네네. 비슷하게 뭐 어렵게 어. 보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내용 컨텐츠를 저희가 아주 저 심혈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제가 외국 가 보니까는 건물 잘 안 짓더라고요. 과학과 있는 거 리모델링하고 공장이든 여기든 이런 거 그러니까 학생들이 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고 쉽게 참여할 수 맞습니다. 있게.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안에 내용을 계속 수시로 바꾸더라고요. 우리는 한 번 들어가면은 좀 말뚝이 돼가지고 못 바꿔요. 돈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맨날 가서 예산을 갖다가 받으려고 이렇게 손 비벼야 정부에 되고. 의존하는 예,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지자재가 되면서 굉장히 이제 민폐를 끼친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지자재 가면 건물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문화센터든 뭐 오리오리 하거든요. 그 인원은 없는데. 그래서 집 짓는데 돈을 다 쓰고 실질적인 거는 운영비가 없는 거예요. 컨텐츠가 없는 콘텐츠가 거죠.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거꾸로 그 공간을 비어 있는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오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가면 되거든요. 비어 있는 시간, 비어 있는 거기에 교사를 양성해 가지고 가면은 그 시간에 4D 수업을 하면은 네네. 결국 그게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어. 이제 지름길이라고. 근데 왜 그 무주는 이제 반딧불이가 있긴 하지만 고향이 이제 신림이시니까 신림은 서울에서 수도권에 3천만이 모여 있으니까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이용하면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는데 근데 왜 무주로 가셨는지 그거는 궁금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그뭐 자꾸 서울만 생각하는 저는 한국에서 해놨지만 한국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생각하는 것처럼 네네. 무주는 우리나라의 어떤 뭐 대구, 광주, 뭐 대전, 서울의 어떤 중간 정도 시간도 1시간 반, 뭐 2시간 네네. 내외 이렇게 걸리는 데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좀 용이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많은 그 인프라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뭐 우리 것만 따로 보러 올 수 없기 때문에 오면서 이렇게 한두 시간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거리를 네. 재보니까는 거기가 그래도 가장 좀 경쟁력이 있겠더라고요. 또 경쟁력이라는 거는 또 땅값도 쌓아야 되잖아요. 또 네네. 서울 수도권에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웬만큼 해갖고는 만 평이라는 걸 갖다가 확보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뭔가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도 보면 재밌게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뭔가 이런 이제 창의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따로 만드실 게 아니라 기존에 이미 있는 어떤 스페이스에 네.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는 어떤 아이들이 많이 갖고 있는 스페이스에 뭔가 얘를 어떻게 잘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 전국에 뭐 그런 체험관을 좀 많이 그 체험관을 따로 만드실 게 아니라 뭔가 기존에 이미 아이들이 엄마랑 같이 많이 가고 있는 어떤 그런 공간에 얘를 어떻게 잘 접목을 시켜가지고 거기다 스토리를 좀 입혀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하세요가 아니라 방과후 수업이 아니라 그건 좀 방과후 수업은 너무 스토리가 없지 않습니까? 뭔가 스토리를 하면서 뭔가 문화를 만드는 그런 거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런 거 하면 뭔가 자연스럽게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노력 참 많이 했죠. 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자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지자체 장의 그 장님의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또 하다 보면 이게 정치적인 색깔이 드러나가지고요. 아. 굉장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뭐야? 새누리당이 좋아합니까? 뭐야? 새정치연합이 좋아합니까? 이거는. 국정연합 딱 보니까 무소속이 좋아해. 네, 저희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네. 저희가 이제 이게 우리가 정주국이 되다 보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는 올해가 연 거의 5년을 저희 대회를 참석해요. 네. 근데 올해 대회를 어떻게 했냐면 4개 도시에서 300명이 예선전을 치르고 그 중에 뽑혀서 와요. 야, 스웨덴에서? 네, 야. 스웨덴에서. 야. 그리고 6개 과학관 기관분들이 오시고 2개 교육청에 핀란드 교육대학교에서도 오시고요. 네. 그 정도로 소문이 났는데 이분들이 제가 스웨덴의 테크니카 뮤지엄 스톡홀름 중심에 있어요. 거기에 저희 전시장이 있거든요. 그 전시장에 들어가는 계기도 저는 정말 까다롭게 심사해 주는 것이 저는 너무나 제가 희열을 느끼는 사람. 아, 네. 2년 8개월 동안 저희 것을 심사하는데 심지어는 어떤 사람을 불러드리냐면 학부모 계층, 그 유치원 교사들 계층, 교수들 계층, 학교 기관장들 계층을 다 불러 설문조사를 다 하시고 직접 실험을 해보시고 모델링을 제시하시고 저희 보고 교육을 직접 해보라 하시고 질문반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놓고도 한 6개월을 조용히 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속으로 조금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가 조금 밑에 그런 나라를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듯이 그랬었나라는 느낌. 근데 어느 날 딱 초청장이 왔고 이것을 오프닝을 하는데 레고를 본부로 자기 가고 우리 4D를 전시를 한다는 거예요. 레고를 보내버리고. 네네네. 그런 쫓아내고. 네네네. 거기에 몇 전시를 딱 했는데 네. 안에서 우리나라 대사님 오셔 커팅샵하고 정신이 없었는데 바깥에 우리나라 태극기를 개항을 해줘요. 너무 멋진 나라잖아요. 그 태극기를 보고 왜 거기에서 현지인으로 사시는 우리나라 분이 저를 덕분이에요. 누구시냐고 저를 끌어안고 우시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금메달을 따서 태극기를 안고 오시는 그 선수요의 그 가슴을 제가 너무너무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딱 범상장에 스웨덴의 구스타프 국왕님이 초청장이 딱 와가지고 예, 제가 대한민국 사람 처음으로 국왕님 직접 뵈러 갔어요. 네. 예, 그 현장에 네. 그렇게 뵈러 갔고 이번에는 사우디에서는 과학 페스티벌을 1회를 했어요. 근데 미국의 나사와 인텔이 초청받았는데 대한민국 포디핀 제가 처음으로 와. 제 1회 초청을 받았어요. 네. 근데 굉장히 큰 돈으로 뭐 비즈니스 클래스로 저희가 다 초청을 받고 한 9명이 돼서 대거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얀 두건을 전체를 쓴 분들이 계속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평가에 절대 지지 않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 평가 때문에 신경을 썼던 거 아니라 그냥 진정성이고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자. 그래서 제가 열심히 했는데 과학교사 평가단의 만점, 학부모 만점, 마이바 재단 만점. 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 12월 달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교사들 정식 연수 초청을 저희가 받아서 그 열심히 좀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가서요. 예,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 걸 보면 야 한국 가서 이거 봐야 돼. 음. 근데 그분들이 이제 착각하고 오시는 게 대전 중앙과학관에 조그만 13평의 그 전시장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우리 것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전시장이 있을 거라고 몇 년 동안 그렇게. 네. 그래서 제가 맨날 너무 다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서 학교 현장에서 수업 과정을 늘 보여드렸어요. 그때 그 수업 과정 굉장히 만족을 하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종주국인 우리의 프라이드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땅을 찾고 찾다가 예, 우주에 정말 너무나 값싼 땅, 네. 2차 선도래 바로 앞에 있는 땅, 네네. 그리고 공기도 너무나 좋았고 네. 그다음에 딱 막상 선택을 하고 나오니까 전국구에 딱 중앙에 있었고 예, 그래서 원래는 강원도 사람이라 예, 신림도 멀지 예, 않아요. 강원도에다가 먼저 하고 싶었는데 거기는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아마도 뭐 강원도시장님께서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 아마도 부르시겠죠. 예, 근데 뭐 이제 뭔가 잘 되셨으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던질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네, 뭐요? 뭐냐면 이제 어쨌든 고생 많이 해오셨잖아요. 그리고 현재 이런 결과를 이루셨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서부터 이런 사업을 시작하는 그 시점으로 돌아가셨을 때 예. 다시 하시겠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운명이죠. 네. 예. 네. 그 길로 가신 거예요. 만약에 혼자서 대표님만 하셨으면 소장님만 하셨으면 이거는 이제 가족이 공중분해 되고요. 네. 옆에 계셨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네, 그래서 두 분이 알았으면은 네. 못할 거예요 사실. 왜 그러냐면 너무 까시발길이고 답이 없잖아요 사실. 네. 길이 모인 게 있다니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몰랐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고 도전한. 자, 지금 그 해외에서 뭐 아까 북유럽이라든지 뭐 그 미국이나 또 이제 뭐 아랍 쪽에서 굉장히 좋은 어차피 거기 최고의 리더들이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 그거를 좀 이렇게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사업가시니까 지금 매출 30억이 아니라 뭔가 해외에서 이걸 뭐 60억, 100억, 200억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그렇게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고민하실 거 아닙니까? 그거를요.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근데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뭐냐면은 사실 이게 키우려면 이제 투자가 들어와야 되고 또 네. 아무리 또 공급을 하려면 캐파를 늘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그리고 작은 영세기에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큰 덩치 주면은 그건 내게 아니고 독이거든요 이게. 네, 근데 네.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분수 어떤 좀 빨리 가는 것보다는 조금씩 천천히. 점진적으로 가면서 이렇게 그걸 네, 먹는 네. 게 중요한 거지. 빨리 하면은 돈 받아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게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조심스럽게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장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계속 기관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들은 기관은 아무리 그래도 거짓말 할 수가 없거든요. 그쪽에서는 이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각 과학관이라든지 그런 학회라든지 교육 교수 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자꾸 공략하는 건 위에서 내려가야 되거든요. 밑에서 아무리 해달라도 위에서 안 쓰면은 요구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뭐 저희도 급하게는 그렇게 하고 싶죠, 사실. 빨리 하고 싶고. 그렇지만 저는 뭐 빨리 가가지고 망하는 것보다는 뭐 천천히 가더라도 오래 롱런하는 이런 생각. 아니 수학이나 과학 같은 건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언어지 않습니까? 이게 뭐 아랍의 수학이 다른 거 다 똑같잖아요. 수학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다면 뭔가 전 세계에 뭔가 특히 북유럽이나 그런 데서 뭐 교육 강국인데 그런 데서 인정할 정도라면 그런 데서 뭔가 그 수학 교과목에다가 얘를 뭔가 이거를 잘 기본 어떤 커리큘럼처럼 심어 놓은 것을 해가지고 그런 것 자체를 전 세계로 파급시킨다면 그렇다면 엄청나게 그런 것이 굉장히 큰 볼륨의 어떤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IT랑 연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요즘에 뭐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한다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창의 로봇을 키트 조립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쪽으로 교육을 이제 IT랑 접목을 좀 하다 보니까 많이 요구도 오고 조화들도 하고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이렇게 그런 고민들 많이 하고 있고 만약에 좀 그런 것들 좀 자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미케닉한 부분, 그러니까 모터가 들어가거나 네네. 아까 보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한번 툭 쳐가지고 물레방아가 돌거나 아니면 이게 좌우로 움직이거나 걸어가는 그거인데 거기에 모터가 들어가면 결국 모터가 들어간 교구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로 하면 모양은 요건 내가 그러니까 두 가지의 간단한 요소를 가지고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움직이는 것까지 들어가고 하면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이미 그런 것들은 포디 메카트로닉스라고요. 네, 이미 네. 만들어져 있어요. 네. 네, 증강현실까지 여기에서? 네, 네, 이미 네.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네. 아까 뭐 고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우리나라 교육 정책과 외국에서 보는 그 교육에 대한 방향이 정말 극과 극이에요. 예를 들어서 스웨덴이나 홍콩이나 심지어 중국까지도 중국은 지금 과학기술협회에서 중학교 교과서 이것을 등재하냐 마냐 지금 심사 과정에 지금 저희가 있어요. 야. 심사 과정이 있는데 저희는 저희 프로그램을 굉장히 까다롭게 뽑아요. 정말 까다롭게. 막 그 박사님 문을 다 뽑아갖고 제가 사실 유아정책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전국에 하나에 3차에 제가 하나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도 막상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까다롭게 심사를 했으면 기관에서 쓰고 뭔가 전시를 해보라 그러고 교사 연수도 해보라고 해야 되는데 까다롭게 특정에 뽑아놓고 뭐라고 말씀하냐 특정 업체인데 어떻게 그것을 해주냐 이런 정책을 왜 한국에서 교육청에서 특정하게 뽑아놓고 왜 그걸 해주냐. 왜냐하면 한국은 민원의 나라이기 네, 때문에. 민원에. 그래서 누구 하나의 민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민원 때문에 모든 것이 못하는 다 거죠. 끝나는 네. 거. 그러나 같은 똑같은 현장에서 스웨덴이나 홍콩 같은 데는요 정말 까다롭게 2년 8개월 동안 그걸 검사를 했다 해보세요. 저는 이미 아무것도 요청을 안 하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딱 해보니까 모든 거 그 안에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걸 써요. 그리고 그들이 그 베로니카 교수님 같은 그런 대학에서 이것을 논문을 쓰기 시작을 해요. 그 논문단들이 또 우리나라에 다시 또 오셔가지고 학교 현장을 돌아봐요. 네. 교장 선생님한테 구체적인 질문 발문을 하시는 게 뭐냐면 교장 선생님이 이것을 이 교사들한테 가르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을 투자를 해주셨습니까? 얼마만큼 재정 투자를 해주셨습니까? 이 교사는 이거에 대한 결과치를 학생들한테 어떻게 동기부여를 줬습니까? 이런 얘기. 지금 같이 아이디어 떠올랐는데요. 두 분 본사를 네. 어차피 한국은 지금 네. 교육이 굉장히 척박하잖아요. 되게. 그렇다면 본사를 스웨덴이라든지 아니 진짜 북유럽으로 옮기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한국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해가지고 거기서 해서 뭔가 이런 것들 아예 확산시켜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그래서 지금 에이전시가 있어요. 이게 우리 사업을 할 때 밭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밭이 척박한 밭에다가 아무리 갈아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아예 그런 데 가서 그 스웨덴에서 그 레고를 하듯이
유럽 쪽으로 먼저 이렇게 유럽 미국 쪽으로 잡으신 다음에 예. 그다음에 다시 이게 어차피 세 개는 다 연결될 거니까 지금 음. 여기서 힘들게 막 이러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굉장히 좋은 조언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 이제 시기는 지금 그때는 왔다고 생각해요. 네. 네네. 북유럽의 에이전시가 정확한 에이전시가 그걸 하시고 있고 지금 중국에서는 전중국 과학관 프로그램에 우수 공모를 했는데요. 과학관이 수천 개 있잖아요. 네네. 그중에 188개가 선정이 된 중에 거기에 또 등단이 됐어요. 야, 그중에 외국 거잘 안 해주는데. 예, 그중에 저희 것이 2등을 했으니까. 2등을 88개 중에서 예. 야, 대단하다. 예, 그래서 전 중국 과학관에서 저희 컨텐츠를 모르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중국 에이전시가 저를 딱 잡고 나랑 합작합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을 합작을 하게 되면 다 뺏기. 거의 다 뺏겨요. 네네. 그래서 저는 단독을 할 것인지 유한으로 단독을 할 것인지 거기에 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야 그 소장님은 중국으로 이민을 가시고 유럽으로 가시고. 유럽으로 가셔가지고 네,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시는 것도 네. 예. 무주는 어차피- 고트비님이 지키시고 무주는 무주공산, 무주는 공산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그 뭐야 그 이제 저희가 이제 뭐야 이제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하고요. 그 오늘 그 관객들이 이제 대표님들 고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고민 뭐 여러 개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관객들이 같이 풀어 나갈 고민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이따 뒤풀이 토크 때 같이 얘기 좀 나누죠. 어떤 고민 있으십니까? 고민. 저는 사실 이 컨텐츠를 개발하면서요. 참 다른 사람이 힘을 걷게 이 컨텐츠 하나를 개발하는데 거의 10시간 이상 하루에 종일을 다 투자를 하고 한 권의 책이 나올까지는 정말 1년의 세월들이 막 흘러가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 그것을 잘 활용해서 서로의 시너지를 내고 서로가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박 수장 얼굴을 보면 내 것이 좋다, 내 걸 알아주는 사람들을 100% 다 퍼줘요. 막 퍼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퍼주는 좋은 가치를 잘 살려줘서 서로를 성장하면 좋은데 그걸 가지고 참 악용하고 오.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예를 악용하죠? 들어서 구체적으로, 네. 예를 든다면 이 컨텐츠를 우리가 상황을 만들어서 저작권법 위에다 각서를 다 써도 그 다음에는 자기 걸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아. 심지어는 네네. 그게 학문의 거의 이제 아이디어 도둑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참 교수급들이 그런 일이 정말 많아요. 야. 예. 똑같은 이것을 내놓고 가서 이걸 갖다 처음에는 우리가 잘 활용해 줄 줄 알고 얼마나 교수님들이 막 발수정을 띄워주시고 하시는데 막상 딱 갔더니 세계 논문제 이런 데 보면 우리 소장님의 이름은 싹 없고 자기 이름이 딱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한 걸로? 네, 자기가 한 걸로. 그래서 제가 근데 그것은 또 저희가 우리는 이것만 파고드니까 그 세계를 잘 몰랐잖아요. 근데 다른 분이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네. 소장님 건데 어떻게 그 교수님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네, 그분들이 흥분을 해서 저희한테 네. 요청을 하셔서 제가 이제 열어봤더니 이미 지역 신문에 다 나와 있고 이미 자기 이름 다 깔려 있고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미국 본부 쪽으로 연락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분명히 소상히 밝혀내겠다. 그랬더니 네. 그 다음 한 주 딱 뒤에 저희 소장님 이름 N, 자기 이름 N 이렇게 해가지고 내놓으시는. 조신자자죠. 예, 굉장히 그 학문적 양심적인 도덕이 없는. 그게 근데 아메리카인인가요? 한국 사람인가요? 한국 사람이죠. 네. 예. 그래서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학자적인 뿐만 아니라 요즘은 뭐 창업 해가지고요. 나라에서 참 많은 지원금 또 서류를 내면 서류 내는 또 지원금 엄청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어른들의 세계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도 모두 게 다 실적위주예요.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뒤에 있는 부모도 실적위주. 그래서 기관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기관이 어떤 실적에 목매여 있는지, 그 다음에 대학과 대학끼리 뭔가를 하면 학교와 대학 간에 어떤 실적에 목매여 있는지, 어떤 재정이 없는지 너무나 그걸 너무나 잘 알아서 아이를 정말 제대로 창의력 인재를 키우는 게 아니라 실적 위주로 사람을 키워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그것을 매스컴은 또 그걸 목말라 하잖아요. 네. 그걸 붕붕 띄워야 되니까. 그런 인재들 키워내는 대한민국의 인재상을 보고 정말 너무나 통탄을 합니다, 저는. 예. 그리고 남의 이 좋은 가치들을 함부로 정말 지적 도둑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서요. 사실 저는 중국이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중국은 정말 관시의 나라지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가치를 보면 정말 정부에서 올인합니다. 이걸 다 퍼서 주고 이거 중국에서도 2주 전에 우리 대회를 나오려고요. 길림성 부성장이 나오시고 연변주 주장님이 나오시고 길림성 TV가 다 TV 촬영을 다 하시고요. 그 1000명 중에 이제 30일 뽑아갖고 10월 31일 날 우리나라 수리과학 대회를 나오니까 이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길림성 그 성에서 어떻게 이것을 인정을 합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좁고
그냥 서로 의기타화가 경쟁력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남에 있는 그 좋은 가치를 서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일들이. 근데 그것이 마치 우리나라가 막 그 드라마의 불륜이 그냥 자랑스러운 것처럼 네. 그런 문화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너무 네. 가슴이 아프고 좀 통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이란 게 그런 것을 좀 네. 어떻게 뭐좀 그 세 가지시네요. 크게 네. 보면 첫 번째 대한민국의 백투더 베이직, 네. 베이직으로 가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네. 할 것들을 키우는 그러니까 돈에 물들지 않은 그러한 네. 순수한 교육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네. 두 번째 이걸 몰래 이용하는 그 헛된 마귀 무리들은 네. 물러가라. 네. 두 가지. 아니, 이런 거 아니.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건강하게 행복하게 온 가족이 잘 살면 그렇죠. 되는 거 같은 네.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 실적 위주로 보지 말고 진짜 네. 현실에서 제대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네. 공무원들이 진짜 현장에 직접 나와서 그 상황들을 보고 투자를 제대로 좀 투자를 하고 네, 네. 예, 아닌 것은 제대로 좀 가렸으면 옥석을 좀 가렸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네. 말씀 서류 상황 국정감사급이네요. 네. 국정감사. 자 그러면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좀 이따가 이제 같이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 방송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그 매출의 90%를 오. 페이스북으로 수산물 판매를 하시는 분이에요. 여수에 있어요. 여수. 쉽지 않은데 이게. 여수 FNC의 오일 대표님인데 저번에 페이스북에 그 부사장인가 페이스북 본사에서 인정하는 회사예요 여기. 아. 페이스북 본사에서 왔는데 그 부사장이 왔는데 여기를 방문했어요. 국내에서 한국에서 제일 페이스북 잘 활용하는 기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뭐 엄청난 매출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각자 뭔가 사업을 할 때 이런 소셜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아주 진솔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10월 26일 날에는 데이터베이스 성능 관리 쪽으로 상장된 회사입니다. 엑셈의 조정환 대표님. 근데 여기는 지금 원래는 이거를 선정했는데 지금 아주 액티브하게 M&A를 하고 있어요. M&A를 해가지고 이제 어떤 요소 기술의 전문 회사가 아니라 이제 어떤 기술의 어떤 플랫폼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도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따가 CEO 톡 그룹 있으니까 오늘 여기 아직 처음 오신 분들,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CEO TOK 치시면 그룹 나오니까 여기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고하신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말씀 맞추는 거죠, 대표님. 네. 저기 질문을 이따 할 거예요. 네, 대표님. 네. 저희는 우리가 그 K-팝이라고 그게 참 지금도 많이 영향을 떨고 이제 매일경제에서는 K-푸드를 좀 이렇게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K-에듀가 가능하다. 지금 아까 13개국인데 지금 제가 2월달 통일하니까 우리가 16국에 나가 있어요. 네. K-에듀가 반드시 실천이 될 수 있다. 근데 포디프레임은 국가 브랜드로서의 그런 가치 창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창의력의 DNA를 만드는 기업, 그런 형태로 하려면 제가 지금 이제는 뭐 30억 매출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작이 제가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알았더라면 이 많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안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여성 벤처에서 이사로 있지만 저의 멘토한테 나의 이 시행착오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런 상황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머리가 좋잖아요. 그런 좋은 머리를 진짜 창의적인 기반 속에서 키워내는. 그래서 교육도 K-에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실천적인 어떤 그 모습으로 한번 살아가고 싶고요. 어떤 그런 곳에서 만약에 누군가 제2의 저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정말 진솔한 그런 가이드를 좀 해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자, 소장님. 네. 저는 뭐 인생 한 번 사는데 이삭 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뿌린 씨를 여러분 그 후손이 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는 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